달인?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분의 강의를 들으면 항상 새롭고 항상 열정이 바닥에 떨어지질 않을 것 같고 그 힘이 어디서 나는지 정말 궁금할 정도로 의심스럽고 저는 저분의 나이 때도 저렇게 열정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항상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강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호성 강사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예. 예, 우리 또 사회를 처음 오시느라고 많이 떨리셨나 봐요. 이제 떨리지 말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한테 주지 말고. 예.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올라올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왜 이 좋은 그 직후 이 설명에 이렇게 적은 수가 올까? 예? 예. 이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뭐냐면 성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직후배 한 16만 회원 중에 성공할 사람들은 다 성공을 하시겠지만 빨리 먼저 성공할 사람은 요 토요일 날 요것도 너무 큰데요. 하우링이 너무 커요. 네. 여기 지금 딱 오신 선착순 100명, 선착순 100명이 빨리 제일 먼저 다이아몬드 되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좋죠? 예, 오늘 여러분들. 근데 우리 황하자 사장님 완전히 달라지셔가지고 제가 못 알아봤어요, 아까. 백발의 분인데 갑자기 잠깐 일어나 보실래요? 예. 아니, 잠깐 일어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한 10년, 20년은 젊어 보여요. 와. 나는 이런 황하자 사장님 같이, 뭐가 직후에서 새롭게 나오면 변화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성공에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헤나라고 하는 진짜 굉장한 것이 나왔는데도, 텔로미어라는 게 나와서 굉장히 나왔는데도 그냥 자기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아주 훌륭하세요. 몰라볼 정도로, 늘 봤던 분인데 몰라볼 정도로 저렇게 변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직급에서 성공은요, 이미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다 돼 있습니다. 나만 잘하면 돼요. 우리 박민수 로얄크라운께서 늘 그러죠. 나만 잘하면 되는 사업이 우리 직급 비즈니스다. 자, 오늘 직급 비즈니스 원래 우리 권준경 다이아몬드께서 하시려 했는데 갑자기 좀 집안에 또 일이 좀 이게 생겨셔가지고 갑자기 바꾸는 바람에 제가 오늘 특별 게스트로 했지만 좀 더 재미나게 좀 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는 직급은 내 인생의 답이다. 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만 60인데요. 60년 동안 별의별 걸 다 했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데 어떻게 답을 찾지 못했어요. 항상 미안으로 끝났어요. 어떤 문제를 풀다가 그 답을 다 못 찾고 이렇게 하면 찝찝하잖아요. 시험 봤는데 어떻게 막 풀다가 답 못 내고 제출하면 어때요? 예? 점수 안 나오잖아요. 뭐 그런 느낌? 그런데 직후 만나서는요, 답을 딱 냈어요. 1년 만에. 그리고 지금 2년 정도를 직후과 진짜 자유로운 삶, 돈 걱정하지 않는 삶,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운 삶, 행복한 삶. 여기서 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인생에서 살면서 도대체 뭐 때문에 산다라고 하는 그 화두가 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사세요, 여러분들은?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뭐 때문에 사는가? 황하자 사장님 뭐 때문에 사세요? 목표가 뭐냐, 이게 내 인생에. 바로 그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2400년 전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이 사회적 동물 속에서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삶이라고 그랬어요.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인간 관계를 통해서 혼자 못 살잖아요. 그죠? 아무리 부자라도 결혼도 못하고 혼자 있으면 한 1000억 1조 있다 해도 행복할까요? 와이프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죠? 바로 내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들과 나눌 게 있는 삶,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생을 살면서 저도 끝없이 많이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행복해지려고 노력했는데 직후하고 나서 1년 만에 행복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처음부터 행복했는데 1년이 지나니까 결과물이 행복하더라고요. 직후를 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1년이 지나니까 행복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단계가 뭐냐, 블루 다이아몬드 넘기 시작할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만 가지고는 좀 안 보여요. 블루 다이아몬드를 딱 진입하면 행복이 좀 보여요. 그리고 레드 정도 가면요 그냥 행복이 느껴져요. 그리고 크라운 정도 가면요 그냥 행복함을 누려요. 근데 로얄 크라운 정도 돼서 원리력 정도 보면요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나누고 베풀게 돼요. 오늘도 제 말레이시아에서 제 다이아몬드 파트너가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갔다가 우리 박미 사장님이 너무 기분 좋게 사시는 거야. 왜냐? 박미 사장님이 기분 좋게 살 수 있는 건요 월 1억 벌어서가 아니에요. 이미 서로에게 관계가 서로 윈윈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왜? 말레이시아에 본인은 안 나갔지만 말레이시아에 저 사장님이 열심히 해서 다이아몬드가 되니까 소득이 1,000만 원, 2,000만 원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 파트너가. 그리고 또 이렇게 오니까 어떻게? 스폰서가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이런 인간관계가 진짜 살아있는 그런 행복감을 준다. 직급이 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생 열심히 살았지만 지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다면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직급을 오늘 제대로 똑대기 들어야 돼요? 적당히 들어야 돼요? 똑대기 들어야 돼. 자, 똑대기 들을 분들만 한번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게요. 와. 네. 자, 저는 왜 근데 이렇게 했느냐? 정확하게 얘기하면 89년도면 지금 몇 년이 있더라고요, 그죠? 33년 전, 그죠? 33년 전, 34년 전 저는 삼성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면 행복해질 거라고 해서 시작을 했어요, 사회생활을. 그런데 한 10년 정도 다니니까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행복치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먹고 사는데 행복치가 않은 거야. 그때 이제 고민해봤던 거예요. 행복해지려면 어떤 조건이 좀 필요한가?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자유로 되려면 그런 사람들 봤더니 건물주야. 또 비즈니스에 성공한 사람들이야. 근데 나는 어떻게? 직장 다니고 있어, 삼성. 직장 동료나 이런 부분 다 제가 조금 좀 앞섰기 때문에 조금은 나았는데 행복치는 않더라고. 그러던 중에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공부를 하다가 찾아낸 게 바로 아메이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메이는요 저에게 부자가 되는 방법의 기본 원리를 가르쳐줬던 회사인 것 같아요. 참 훌륭하고 좋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부자로 만들었어요. 역사적으로 지금 한 60년 됐고요. 전신사 뉴트리라이트까지 하면 70년 된 회사입니다. 매출 한 15조 정도 하는 아주 큰 인류 회사예요. 우리나라에는 31년 전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착실히 성장해서 지금 업계 1위입니다. 업계 1위, 2위를 왔다리 갔다리 해요. 어쨌든 저는 삼성에 다니면서 이 네트워크와 인연이 맺었던 게 바로 이런 첫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저는 굳이 제가 이걸 꼭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때는 이렇게 좋은 환경도 아니었고요. 신림동에 어딘가요? 골목길로 들어가더니 2층에 조그만 데 가는데 한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자리도 그냥 빡빡하게 막 해가지고 공기도 안 좋고 아주 설명하는 내용도 안 좋고 그래서 저는 안 했어요. 한 3개월을 갖다가 안 하고 있었는데 자꾸 저한테 전달했던 사람이 문 과장님 한 번만 더 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더 왔던 게 그때 이제 이 네트워크에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몇 년째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처음 오셨는데 아직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억지로 오신 분 혹시 계세요? 나 여기 오기 싫은데 저 사람이 꼭 가자 하니까 그냥 나 억지로 끌려왔다. 예. 저런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편한 거야. 밥 먹으러 오라고 점심 먹자고 해서 왔더니 갑자기 점심 먹여놓고 어디로 데리고 온 거야. 여기 앉혀놓은 거야. 들으라는 거야. 난 다단계 싫은데 막 이런 생각 갖거든요. 저도 24년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이따 선물도 있고요. 추첨해가지고 한 18만 원짜리 선물도 당첨될 수 있으니까 그거 기대하시면서 기왕 오신 거 한번 그래 드러나 보자.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진지하게 드러나 보시라고요. 그 모셔오신 분의 성의를 봐서. 저도 그런 어떤 마음으로 듣다가 보니까 새로운 세계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열심히 했습니다. 부업으로 4년을 해가지고 다이아몬드가 돼서 이렇게 잡지에 나올 정도로 장축체육관에 레드카펫 하고 이렇게 턱시도 입고 제가 이렇게 승급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의 추억이죠. 성공은 했는데 성공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네트워크 마케팅을 다시 공부하게 된 겁니다. 왜 유지가 안 될까? 봤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오늘 다 얘기하자 보면 뭐하고 하나는 아주 간단합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쓸 수 없을 정도의 비싼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슈퍼보다 다 비싸. 백화점보다 비싸. 근데 물건은 좋아. 백화점 물건보다 더 좋아. 근데 백화점보다 더 비싸. 그러니까 보통 서민들이 쓸 수 있어 없어요? 자발적 소비가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왜? 내가 전달해가지고 문전 쓰게 하고 좋은 건 알겠어. 근데 알아서 네가 쓰라고 하면 비싸서 못 쓰는 거예요. 이게 설득하기가 지속적으로 설득하기가 어렵다라는 거 알고 저는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망할 놈의 다단계 내 인생에서는 다시는 없다. 엑스표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 있거든요. 이게 운명이에요, 운명.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동산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영어회사 대표로도 있으면서 또 평범하게 또 살아갑니다. 꿈 없이. 그러다가 7년 전에 다시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왜? 자본 없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네트워크밖에 없던 거예요. 옛날에 배웠던 거. 그리고 그 사이에도 중간중간에 말은 안 했지만 한 7, 8가지 했어요. 근데 제대로 한 거는 아메이, 애터미, 직급 3가지. 무슨 얘기냐면 누스킨도 있었고요. 잠시 했었고요. 허벌라이프도 했고요. 다이너스도 해봤고요. 그러니까 시너지 서부터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제가 옛날에 다이아몬드의 파트너였던 사람들이 쫓아와서 문 사장님이 진짜 괜찮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가서 들어주는 거예요, 다. 그랬더니 내가 할 만한 게 아니더라고. 전 몇 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고를 때 생필품이 기본이에요. 생필품으로 기본이 안 되는 거는요, 자발적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른데 누땡땡이나 이런 데는 건강보조식품이에요. 화장품이에요. 그거 가지고는요 일반 사람들이 자발적 재구매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네트워크 마케팅 하려면요 물류 중에서도 생필품, 칫솔 치약이 있는 곳, 칫솔 치약이 있는 다단계를 한 거예요. 그게 3가지예요 지금. 칫솔 치약이라고 웃을 게 아니라 칫솔 치약은요 쓰지 말라고 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써요 안 써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 생필품으로 구성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재구매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비싸면 안 된다는 거는 암땡땡에서 배웠잖아요. 근데 애땡땡은 가격도 싸네? 이야 이거야. 바로 이거야 내가 찾던 게. 그리고 아메이 때는 6줄을 갖다가 해야 돼. 6줄을 쉽게 얘기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아서 아들을 낳아야 돼요. 딸 낳으면 안 돼요. 아들을 6명을 낳아서 얘네들 다 서울대를 보내야 성공하는 거야. 자, 그거 하실 수 있는 분. 자, 우리 아니 6명을 낳을 수 있냐고. 지금 몇 명 낳았어요? 셋. 앞으로 셋만 더 나오면 100억을 주겠대. 어디 한번 나와 보실래요? 못한다라는 거야.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와 똑같아. 근데 애땡땡에서 둘만 낳으래. 둘만 고등학교만 보내래. 2줄에 어떻게? 고등학교만 보내래. 그거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했어. 그래가지고 330만 번 중에 제일 빨리 리드스커 깔렸어요. 너무 쉬운 거야. 9줄 하다가 2줄 하는 게 얼마나 쉬워. 그런데 나는 성공했는데 내 파트너도 성공 못 해. 한 줄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한 줄 마케팅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었어. 한 줄만 성공해도 성공할 수 있는 거. 그게 직후배요. 그러면 답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근데 물건은요 애땡땡은 싸고 좋아요.
근데 과연 싸고 좋은 것만 원할까요? 아니면 싼데 품질이 고만고만해.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는 막 좋긴 한데 명품이 아니야. 에? 근데 우리 직구 상품은 어떻게? 명품이야. 거기에다가 친환경 무독성 제품을 가지고 있어. 이걸 똑같은 걸 접하면 어느 걸 선택할까요? 친환경 무독성, 가격도 싼 거. 이걸 선택하겠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5년 정도에서 2억 원 정도 수익을 갖다가 애땡땡에서 받던 거를 포기하게 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걸 포기할 때 저희 김종욱 사장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요거 마치시는 분 신규만이에요. 오늘 신규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신규 온 분. 신규 온 분들. 신규 온 분만 대답해서 맞히면 제가 선물 드려요.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2억 원을 받고 있는데 애땡땡 포기하고 직급을 새로 하겠대. 이제 나이가 이제 60 가까이 돼가지고. 예. 이혼은 그건 첫 번째 말이 아니었어. 예. 예? 뭐요? 바보. 바보도 그건 아닌데. 예. 예? 미친놈이라고? 맞아요. 저 선물 하나 빨리 드리세요. 오늘 처음 오셨는데 맞췄네. 빨리 가야 돼. 특별 배송. 요 한 2만 원짜리 저 남자분인데. 예. 예. 예? 여자분이세요? 죄송합니다. 내가 아주 큰 실수를 했네. 예? 어이구, 야. 하여튼 그렇게 해서 도전을 했는데 포기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래, 나중에.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애땡땡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지금 애가 타요. 애가 터지도록 미워 죽겠어가 이제 그 준말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애땡땡 할 때 애가 많이 터졌어요. 매일 그 실적 맞추느라고 5년 동안 아주 그냥 이거 안 해보면 몰라. 해봐 한번. 얼마나 고생. 근데 여기 3년 동안 매출 맞춰본 적이 없어요. 크라운까지 오면서 매출 맞춘 적이 없어. 이게 다른 거야. 그러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 젓가락으로 국 뜨는 게 나아요? 수저로 뜨는 게 나아요? 수저로 뜨는 게 나아요? 국자로 뜨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직급이 국자야. 암땡땡은 젓가락으로 국 뜨는 거고 애땡땡은 수저로 뜨는 건데 애땡땡은 수저가 중간에 구멍이 좀 나 있어. 그러니까 떠서 먹다 보면 자꾸 흘러. 근데 직급은 구멍 안 난 그냥 국자야. 속도가 빨라 안 빨라? 그러니까 똑같은 도구의 선택을 하는데 우리는 현명해져야죠. 그죠? 구멍 난 수저로 계속 떠야 돼요? 구멍 안 난 국자로 떠야 돼요? 국자. 속도가 어떻게? 3배에서 5배는 빠르다. 성공의 속도가. 고생의 속도를 빨리 끝내야죠. 그래서 제가 직급을 선택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직급 얘기를 이제 할 거예요. 딱 60년 살면서 이력이에요. 62년도 제주도에 태어나서 한양대 나왔고 학사장교 가서 현대공채 들어갔다가 다시 삼성공채를 가서 95년도에 기술사 합격하고 분당 이마트 건설하고 아메이 했다가 어떻게 부동산 개발사장 됐다가 이때가 돈을 많이 벌 때요. 막 이때는 월 1억씩 벌었어요. 막. 예? 돈 벌기가 제일 쉬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제일 미운 사람이 뭐예요? 대학 갈 때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확 때려 주십시오. 예? 학원 한 번도 안 갔는데 나는 1등 했어요. 뭐 이런 거. 똑같아요. 돈 벌기가 제일 쉬울 때가 있었고 여기 2009년도 요 사이가 중요해요.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 제가 쫄딱 망합니다. 오늘 요게 주제예요. 쫄딱 망하게 된다. 대세를 파악 못하면 쫄딱 망한다. 바로 경제 위기가 오는 걸 모르고 쫄딱 망합니다. 전 재산을 날리고요. 저는 영어회사 대표로 또 일을 하다가 월급쟁이 300~400만 원 정도 받는 월급쟁이 하다가 어떻게 2015년도에 아까 얘기한 대로 애땡땡을 시작하고 3년 만에 리더스 갔다가 2년 정도 더해서
한 2억 원 정도 받고 있을 때 직후를 만나게 됐고, 직후를 2019년 바로 다음 달 11월 10일이면 만 3년이 딱 됩니다. 근데 만 3년 되기 전에 바로 크라운까지 성취를 했고, 오자마자 1년 만에 블루, 2년 만에 레드, 3년 만에 지금 로얄 크라운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자, 직후는 그래서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시스템 구축 사업이다.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직후하는 일이 시대에 맞나 안 맞나를 이걸 선택하셔야 돼요. 뭐냐, 과거에 맞았던 것도요, 미래에 안 맞으면 하지 마셔야 돼요. 쉽게 해서 옛날에 비디오 가게 많이 했잖아요. 한 20년 전에는 비디오 가게 창업해가지고 많이 은퇴해서 했거든요. 근데 지금 비디오 가게 내면 돼요, 안 돼요? 남편이 퇴직해가지고 비디오 가게를 얘기했대. 어떻게 해야 돼요? 말리는데 계속 하겠대. 비디오 좋아한다고. 그렇지, 이혼해야 돼요. 그게 대세를 따르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퇴직금을 다 어떻게? 넣었다가는 다 날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남편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 퇴직금 반을 딱 띄고 이 반 갖고 해. 나는 반을 내가 노자금으로 그동안 살았으니까. 그리고 잠시 이혼하는 거야. 그러고 난 1년 만에 딱 망할 거 아니야. 그때 이제 됐고 다시 살아줘야지. 그게 현명한 거라며. 때를 맞추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때를. 아시겠죠? 때를 못 맞추면요, 뒤질랜드로 하는 거예요. 더 쉽게 해서 오늘 아침 새벽인가요? 아침에 문자 받으셨죠? 지진이 일어났어. 그런데 그 강도 울릉도 쪽에서 강도 한 8짜리가 만약에 지진이 났다. 그럼 동해 앞바다에서 놀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대피하라고 해야 돼요?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해야 돼요? 대피하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파도에 쓸려서 뒤질랜드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천시예요, 천시. 그래서 어떤 파도가 지금 오느냐? 경제 쓰나미 파도가 오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거 작년에 요맘때 강의했던 거야. 작년에 요맘때 강의했던 강의인데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물가가 이제 오르고 어떻게 금리가 오르게 되고 환율도 급등하게 되고 유가 상승하고 원자재가가 곡물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코로나가 아주 지속적이다. 자영업자 위태롭다. 부동산도 폭락이 예상이 된다. 가계부채가 증가한다. 작년에도 딱 맞췄죠. 작년에 제 강의한 거 들어보세요. 딱 요맘때 했더라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요, 어저께 갔는데 어저께 우리 일본에 있는 파트너가 왔어요. 문 사장이 말대로 있던 거를 갖다 정리를 했대요, 집을. 그때 딱 온 거야. 40%가 폭락한 거야, 지금.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돈을 벌게는 해드려서도 벌기는 못했지만 돈을 잃게끔 안 했죠. 그죠? 자산을 지킬 수 있게끔 했죠. 이것도 여러분들 오늘 배워가시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뭐예요? 눈이 내리는 겨울이에요. 근데 이 겨울 눈이 한 3년을 내린다면 어떻게 되세요? 앞으로 3년 내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돼요? 뭔가 준비를 해야겠죠? 겨울을 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바로 경제 위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Winter is coming. 뭐 영어 잘 못해도 Winter is coming 이 정도는 중학교 때 다 배웠잖아. 겨울이 오고 있다. 아주 추운 겨울이 와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 못한 추운 경제 위기가 오고 있다가 아니라 진행 중이에요. 지금 6월 달서부터 시작했고요. 본격적으로 하는 거는 내년 9월이에요. 내년 9월 정도면요, 완전히 얼게 돼요. 어떻게 되냐? 지금 현재 경제 한파가 찬바람 불고 있는데요,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안 잡혀요. 그 다음에 어떻게요? 금리 인상하는 건요, 그동안 영끌해가지고 집 샀던 사람들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진짜로 죽습니다. 죽음을 맛보게 될 거예요. 환율 계속 하게 되면요, 수출 경쟁력이 수입 원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을 시작한 데 최근 50년 동안 처음으로 6개월 연속 적자가 처음 일어났어요. 최근 6개월 동안 처음으로 연속 적자가 일어났어요. 경제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고유가 때문에 어떻게 장기 침체되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 불안하기 때문에
자산 시장이 지금 완전히 흔들리는데 바로 이 부동산 시장이 지난주 레고 사태 때문에 아주 지금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고 그거 했던 것들 강원도 김진태 지사가 어떻게 해요? 강원도가 빚보증 쓴 거를 갖다가 안 갚겠다. 배째라.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회사채 발행하는 것을 아무도 사질 않아요, 사람들이. 심지어 회사채 12%의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회사 돈을 갖다가 마련할 수가 없어요. 운영자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운영자금이 없다라는 건 몇 개월 있다가 부도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한 게 내년 3월 정도면요. 지금 이대로 그냥 가다가는 43% 정도가 망한대요. 기업이. IMF보다 더 큰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자금 52조를 투자를 한 거예요. 50조를 플러스 알파. 근데 50조 가지고 안 되는 게 뭐냐? 그 PF 자금이 115조 정도가 부실화돼 있어요, 지금. 115조. PF 자금은 건설 회사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돈을. 은행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아파트 땅 사면 거기다 건물 짓잖아요. 공사비를 대주는 거예요. 근데 그 대주는 자금이 이제 돌아서 이제 만기가 돼서 이제 돌아야 다시 또 빌려줄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빌려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거 지금 둔촌 주공 아파트도 지금 7천억을 갖다가 대출을 1조 얼마를 하는데 그게 은행 시장에서 채권을 안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건설회사들이 나눠서 4개 회사가 그 7천억을 갖다 지금 공급한 거예요. 건설회사가. 근데 계속 꼬라박다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부도나는 거예요. 아주 저게 지금 새로운 폭탄으로 터졌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을 그 지방에 같은 경우 공사하다가 이제 멈춰서 중소기업 파산하는 것을 많이 뉴스에 들으실 거예요. 앞으로 제가 예견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년 1, 2월, 3월에 중소기업들, 중소건설사들 저기 망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라고. 긴지 한지 한번 또 지켜보세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분양권 샀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입주도 못하는 거야. 내 돈 날리는 거야, 그냥 다. 전 재산을 평생 벌었던 거를.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고요. 코로나 장기화되니까 자영업자이고 맨 마지막 인구 감소가 가장 우리가 미래에 위험한 요소다. 요 파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데 노령화 속도가 전 세계 1등. 하여튼 우리는 1등 잘해요. 자살률 1등. 치킨집 차리는 것도 1등. 하여튼 치킨집을 왜 이렇게 차리는지 몰라. 하여튼 치킨하고 뭐 원수가 졌나 봐. 아니면 퇴직만 하면 치킨 해가지고 닭을 잡는 일을 막 해. 자, 이때 직급이 대안이 되는가 그러면 알아볼게요. 여러분들 이런 어떤 파고를 깔끔하게 넘을 수 있는 방법 있다면 알아봐야 돼요. 그냥 너나 하라고 그래야 돼요.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자, 직급은 시대에 딱 맞는 비즈니스인데 뭐냐? 그러려면 어떻게 시대 제3의 물결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81학번이니까 80년대 책이 나왔어요. 엘린 토폴러가.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농경사회를 지나 산업화사회를 지나 바로 정보화사회로 가고 있는데 한국에 와보니 희한하다.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에 15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는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왔어요. 미래 준비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래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뭐냐고 하냐면 80년대 요 책에 프로슈머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왔는지 안 볼게요. 바로 농업혁명, 산업혁명에서 정보화사회하면서 이 또 다른 95년대 또 냈던 책이 뭐냐면 부의 미래예요. 앞으로 미래의 부는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부의 원천이 바뀔 것이다. 농경사회 때는 토지였는데 어떻게 산업화 시대에는 자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정보화 세대는 지식사회로 간다. 지식이 자본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정보가 자본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미지가 자본이 된다.
그 다음에 내가 혁신적 마인드가 자본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예?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다 현실로 맞죠? 그러면서 이분이 예측한 게 뭐냐? 유통시장은 프로슈머 시대가 된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하나로 결합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데 왔어요, 안 왔어요? 왔단 말이에요. 바로 직거래 유통시대가 왔는데 아직도 나는 어떻게 유통 단계를 밟아서 아직도 이마트 가서 물건을 산다는 거예요. 아직도 슈퍼에서 물건을 산다는 거예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미래의 부는 어떻게 과거에서 창출되는 게 아니라 미래 트렌드에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미래에 내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 사고방식으로 계속 슈퍼에서 물건 사야 돼요? 이런 직국 같은 플랫폼 기업과 같이 와서 회원제로 내가 등록해서 물건 사야 돼요. 어려운 일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뭘 착각하냐면 자꾸 다단계로 착각하기 때문에 이게 겁나는 거야. 그 생각만 벗으시라는 얘기야. 직거래 유통이다. 앞으로 시대는 내 스스로가 셀슈머, 내가 한 단위 한 1인 기업이 되는 거예요. 유통업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소비자이면서도 유통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마진을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누가 가져갔어요? 총판, 도매상, 소매상이 가져갔던 거를 내가 직국과 조인해가지고 직국과 협업을 하는 거예요. 직거래 유통을. 그럼 내가 셀슈머, 내 스스로가 하나의 사업자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통업자가 되는 거예요. 소비자인데 어떻게 유통업자도 같이 겸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사업을 하기 싫다. 그럼 물건만 쓰시면 돼요. 좋은 물건 싸게 쓰시면 돼요. 나쁠 거 없죠? 등록해서. 아시겠어요? 처음 오신 분들? 그냥 등록하는데 무료. 등록해서 직거래해서 싸게 사는 것. 그건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서 와서 배우시다 보면 100만 원도 벌고 1000만 원도 벌고 1억도 벌 수 있대. 그럼 사업하는 방법을 알아봐야 돼요? 안 알아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처음 오셨는데. 그렇지, 알아봐야 돼. 오케이. 이분 저 손 잘 들었어. 이분도 선물 하나 주세요. 이따 추첨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신규로 왔으니까 이거 드리는 거야, 미리. 오케이. 자, 시대는 어차피 내가 원치 않아도 변해가요. 앞으로 농경사회에서 산업화 시에서 정보화 시에서 그 정보화 시대에서 앞으로 제4차 정보화 시대가 온대. 그게 뭐냐? 고도 지식사회. 그래서 고도 지식사회가 오면 그동안 했던 일들이 대체 가능한 노동력들은 다 바뀐다. 바로 컴퓨터나 그 다음에 로봇으로 다 바뀌어요. 톨게이트도요. 이렇게 톨게이트 했던 사람들이 요새 다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싱싱 그냥 지나야 되나 도로로. 아파트 저기 경비원들이 다 아파트 단지마다 하나 있었어요. 이제 없어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앞으로 다 사라진다는 게 직업들이.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뭐냐? 초연결사회. 따라해 볼게요. 이거는 초연결사회. 초연결사회가 온대요. 이 초연결사회는 특징이 있답니다. 바로 연결만 하는 게 아니라 연결해서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 경제, 쉐어 이코노미, 공유해서 서로 같이 사는 거야. 그래서 바로 소유보다는 공유하는 개념을 가요. 그래서 차도 내가 소유하기보다는요, 요새 임대 그냥 차를 하는 거예요. 대기업들이 그래서 SK 렌트카다 왜 렌트카 쪽으로 왜 가요? 아는 거예요. 대기업들은 이런 시대가 오는 걸 알아요. 공유 시대가 오는 거를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거보다 그냥 내가 있는 거 그냥 빌려 쓰는 게 편해. 앞으로 쉐어하우스, 집도 공유 개념으로 가요. 왜냐? 소유로 할 수가 없어. 소유로는 내가 잡을 수가 없어. 워낙 물가가 올라져서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지금 젊은 애들이 3명이서 30평짜리 아파트를 셋이서 나눠서 삽니다. 공유로 사요. 혼자로는 못 사니까 어떻게? 안방 쓰는 사람은 4억, 작은 방 사는 사람 3억, 그 다음에 조그만 방 한 3억, 그리고 아파트 거실하고 화장실하고 이걸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억 해가지고 어떻게? 지분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세상이 바뀔 것이다. 바로 공유의 경제가 오는데 또 하나는 뭐냐? 나눔의 경제가 옵니다. 이 공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눠야 돼요. 회사가 이익 나는 거를 직원들과 나눠준다면, 그냥 나한테 월급만 주는 회사를 다닐까요? 이익을 나눠주는 회사를 다닐까요? 요 모든 것들을
연결하고 공유하고 나누는 방법을 다 포함한 회사가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직급이야. 그러니까 직급과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직급 안 하고 그냥 하면 슈퍼 가서 물건 사고 뭐 필요하면 뭐 어디 가서 하잖아요. 또 식당 가서 밥 먹고. 그럼 식당 가서 밥 먹으면 여러분한테 돈을 줘요? 식당 주인이 여러분한테 돈 줘요? 돈 받아가요? 근데 직급하고 연결하면 돈을 줘요. 그러면 직급에 설렁탕 먹어야 돼요? 밖에 나가서 먹어야 돼요? 그렇게 쉬운 문제야. 어려운 게. 자, 그래서 직급은요, 따라할게요. 협동조합형 네트워크 마케팅. 이걸 모르는 거야. 협동조합형이라는 말을 빼먹고 자꾸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로 생각하는 거야. 네트워크 마케팅은 수당만 주는 거고요. 협동조합이에요, 개념이. 우리 캡틴께서 협동조합으로 모은 거예요, 사람들을. 당신이 주인이다. 소비자가 당신이 주인이야. 그래서 공장과 직거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게 주는 거예요. 근데 싸게 주고도 또 이익이 남잖아요. 이익 남는 거를 네트워크 방식으로 우리한테 수당을 준대요. 캐시로. 매출의 35%를. 이거 받아야 돼, 말아야 돼요? 받아야지, 그치? 스폰서가 누구예요? 이쪽 파트너 누구예요? 누가 데리고 왔어요? 여기 똘똘한. 예? 누구, 스폰서가 누구세요? 예? 이거 똘똘해서. 여기 스폰서 없으세요? 이 앞부분들? 손 들어보세요. 저 뒤에 가 계시구나. 그 위에 다이아몬드는요? 예? 이명의 브로다미네. 좋으시겠어. 내가 오늘 이분을 완전히 뚜껑 날아가게 할게. 자, 우리 직급은 어려운 게 아니라 글로벌로 가자. 이게 협동조합인데 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도 진출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글로벌로 가요. 그래서 이따가 말레이시아에서 오신 분이 이제 또 스피치를 하실 거예요. 글로벌 협동조합이다. 직급이 무슨 뜻? 글로벌 협동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직급을 갖다가 클릭하면 여러 가지 사이트 몰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그냥 우리 직급 제품을 생산해서 하는 데가 있는데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지페스타라는 거. 여기에 들어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거 고구마도 파네? 예? 고구마 산지에 있는 데와 직거래하는 그런 어떤 사이트예요. 그러면 등록해가지고 직거래해서 싸게 사먹는 게 어려우세요? 그거 하시는 거야. 그리고 뭐 여기 보면 뭐 두부도 있네, 두부도. 다양하게 콩도 있고요. 그죠? 여기 보면 고리서부터 별게 다 있어요. 추어탕. 얼마 전에 제가 추어탕 시켜서 먹었거든. 설렁탕도 맛있어. 싸게 사 먹는 거예요, 내가. 명란젓도 있네요. 까나리젓도 있네요. 이걸 갖다 직거래해서 싸게 사 먹는 거 알려주는 거 나빠요, 좋아요? 괜찮죠?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회사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준다면 요게 그거예요. 요거 BB라고 하는 게 보너스 볼륨. 요게 3,700원을 돌려주겠다 이게야. 싸게 사고도 그 돌려주는 방법을 어떻게?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많이 전달해서 내가 소개한 사람이 물건을 사면 저 포인트를 내가 35%를 갖는. 너무나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상대방한테 물건을 싸게 주고, 그죠? 직거래하게. 그 사람 싸게 사게끔 만들고 그 포인트가 내게 어떻게? 내가 소개한 대가로 나한테 합산해서 캐시로 돌려주겠다. 이 개념이에요. 이런 거 여러분들 살다가 이런 거 처음 보지 않나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처음이니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와서 자꾸 들으시라고. 여기에 4주만 와봐. 제발. 4주만 오면 보여. 내가 여기에 잠자고 있던 내가 일어나. 이게 깨어나. 안 보이던 게 보여. 그러시라는 거야. 자, 여러분 오늘 이 직급을 이해하려면요. 조금 기초 지식을 해야 돼요. 원래 부자 되는 개념을 좀 바꿔야 되는데 오늘은 속성으로. 자, 부자들은요. 자산이 많아요. 가난한 사람은요. 부채가 많아요. 어렵지 않죠? 그럼 자산은 뭐고 부채가 뭔지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산은요. 돈을 썼을 때 돈이 들어오는 게 자산이에요. 부채는 뭐냐면 돈을 썼는데 돈이 나가는 게 부채예요. 정리됐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문제 또 들어갑니다. 자식 키우기.
자산을 취득한 건가요? 부채를 키운 건가요? 돈이 들어와요, 나가요? 쉽게 얘기하면 자식 키우는데 돈이 들어와요, 나가요? 자식 키우기는 부채입니다. 얘가 커서 갚으면 다행인데 요새 잘 갚질 않아, 아이들이.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못 갚아. 그리고 남자 혹시 내 아들이 있는 분, 아들 있는 분들은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절대 내 자산 안 돼. 잘 키워놓으면 며느리가 딱 오는 순간 며느리한테 돈을 갖다 줘. 그러니까 나는 누구 자산을 키운 거야? 내 자산을 키운 게 아니라 며느리 자산을 키운 거예요. 내 자산 나한테 안 줘요. 그러니까 나한테 줘야 내 자산이야. 누구한테 줘? 며느리한테 줘. 그러니까 며느리 자산을 키운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나는 내 노후를 내가 직급해서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직급에서요, 똘똘한 파트너 한 명만 키워도요, 자산이 돼요. 내 파트너를 다이아몬드만 한 명 보내면요, 한 300만 원 정도, 250에서 350만 원이 올라와요. 한 명만 키워도. 예? 그러면 자식 키우는데 힘써야 돼요? 내 파트너 키우는데 힘써야 돼? 자, 이빨 닦고 세수하고 막 하는 거. 자, 내가 돈 벌어요? 슈퍼 주인이 벌어요? 슈퍼 주인이 버는 거예요? 이마트 주인이 버는 거예요? 반려견 키우기는. 이게 요새 돈 많이 들어요. MZ세대에 이거 반려견 키우는데 지출이 엄청나게 큽니다. 예? 부채죠? 친구 만나는 거요? 커피 마시고 이렇게 술 한잔 하는 거요? 부채 활동. 예? 보험금 납입하는 거요? 부채 활동. 보험금 납입하면 내가 돈 벌어요? 보험회사가 돈 벌어요? 자동차 구입하면 내가 돈 벌어요? 자동차 회사가 돈 벌어요? 이해 알겠어요? 예? 집 사면요, 은행 이자 내주고 나라 세금 내주는 거예요. 예. 건설회사 매겨 살리는 거고. 전자제품 구매하면요, 여러분 핸드폰 다 사잖아요. 예? 삼성전자가 1년에 50조씩 이익을 내요. 50조씩 이익 내는데 여러분한테 돌려주나요? 그런데 돌려주는 회사가 있다면 바꿔야 돼, 말아야 돼요? 직급에서 핸드폰 사면 캐시로 돈 돌려줘. 그런데 이걸 다단계라고 하면서 너나 하라고 그래. 그 너나 하라고 하면 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너나 하라고 했다고 전현이 말이야, 막 너 나를 무시했다고, 나 직급만 때려치겠다고 막 이래. 그게 때려칠 일이 아니라니까. 아시겠어요? 네. 학교 다니는 거, 등록금 내는 거, 부채활동, 각종 카드 할부하는 거, 그죠? 이자 붙어서 나가죠. 자, 무슨 얘기냐면 모든 일상생활이 무슨 활동? 부채활동. 1년에 그럼 부채활동을 얼마나 한가 통계를 나왔더니 어떻게? 월소득 400만 원 정도 하는 사람이 한 달에 266만 원, 약 72%를 갖다가 어떻게? 지출하는 데 쓰더라 이게야. 저 돈으로 누군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 272만 원을 내 가게에서 직후에서 물건 사면 나한테 모든 게 이익을 돌려준대. 이거 바꾸는 일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그거예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아주 간단해요. 그냥 직후 안 만나서 그냥 놔둬서 살면 모든 아침부터 일어나서 이빨 닦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안경 사고 옷 입고 뭐 신발 사고 하는 까나리점 먹는 거, 명란점 먹는 거 다 어떻게? 부채활동. 여러분들 자녀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 부채덩어리. 근데 직급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 소비가 어떻게 해요? 아무 생각 없이 썼던 이것을 소비 습관만 바꿔도 부자가 되게끔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갖춘 게 직급이다. 그러면 이 직급을 오늘 요거 한 번 만들어야 돼요. 진짜인지 아닌지, 저 새끼 전 박힌 놈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냥 철저히 한번 한 달 정도는 딱 붙어서 알아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네. 알아볼 거 없어. 간단해, 이거. 그냥 10분만 이해하면 돼요. 지금부터 또 소비를 자산으로 바꿀 수 없을까라고 하는 이 생각을 실제로 구해낸 사람이 직급 캡틴의 철학이에요. 당신이 소비하는 건 보통 사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소비하는 거를 내가 자산으로 바꿔줄게. 어떻게? 이렇게. 원래 생산자 칫솔 하나를 예를 들게요. 칫솔을 1,000원에 만들었다면 총판, 도매상, 소매상 이렇게 겹치면 3,000원에 우리가 사요. 이게 일반 유통이었어요. 그러다가 한 20년 전에 어떻게 해요?
이런 마트들이 생긴 거예요. 큰 마트들이. 소매상을 한 100개 정도 뭉쳐놨단 말이에요. 이 뭉쳐놓은 걸 어떻게 해요? 하나로 하는 거야, 하나로. 그냥 와가지고 싸게 할인을 한 거야. 중간 유통을 갖다가 딱 2개를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싸게 그냥 1,500원에 받아도 2,000원에 팔아도 이익이 남고 2,500원에 팔아도 이익이 남는 거야.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어디로 가요? 다 일로 간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다가 요새는 아예 마트도 필요 없어. 인터넷에 쿠팡 같은 거. 그죠? SSG 클릭만 하면 갖다 줘. 그러니까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그렇게 되는 직거래 상태인데 직굽이라는 회사는 요 유통구조를 완전히 빼고 직거래하는 거예요. 본인 인적사항만 등록해서 주소지 해가지고 클릭하면 배송해 줄게. 왜? 만드는 거 어떻게 1,000원을 1,500원에. 그럼 500원은 뭐냐? 500원은 광고비에 끼었다가, 그죠? 우리가 광고하면 그 광고비를 갖다가 돌려주겠다라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에? 무슨 얘기냐면 내가 회원이 되면 회원가로 싸게 주는 거예요. 싸게 샀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걸 갖다 주변 사람한테 어떻게? 너도 써봐. 할 수 있어, 없어요? 그쵸? 너도 써봐. 했더니 이 두 사람이 또 회원돼서 처음엔 다단계인 줄 알았더니 이거 괜찮네? 등록해서 물건 써보니까 친환경 진짜 좋네? 화장품 발라보니까 너무나 이뻐지네? 다이어트 하다 보니까 너무 건강해지네? 텔레미어 먹었더니 젊어지네? 우리 저기 사장님처럼 저기 흰머리가 검은머리가 되죠. 검은머리. 검은머리가 나네?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또 이 사람들이 자랑해 안 해요? 이렇게 소비자들이 계속 생겨 안 생겨요? 이렇게 점점 해서 둘이 생기고 내가 혼자 처음에는 혼자만 쓰다가 2명한테 4명한테 알렸더니 이 사람도 또 막 알리더니 100명이 되고 또 100명이 또 알리다 보니까 1000명이 되고 1000명이 10,000명이 되고 10,000명이 10만 명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공동구매한 구매액이 커진단 말이에요. 이 매출의 합에서 35%를 캐시로 배분해 드리는 거예요. 나쁠 게 있어요? 네. 이걸 글로벌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글로벌 직거래.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현명한 소비자 집단 만들기를 하는데 돈이 된다. 그럼 직굽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겠냐? 그리고 직굽이 조금 하다가 망하면 안 되겠죠? 지속 가능한 회사인지 탁월한 제품 공급을 하는지 아니면 합리적으로 내가 보상이 되는지 이걸 이제부터 찬찬히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간단하게 회사 소개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아까 직굽은요 이렇게 캡틴이라고 하는 서정원 대표가 7년 전에 만들어냈어요. 그 전신으로는 제너럴 바이오라고 해서 제조회사를 갖다가 2007년도에 만들어서 너무나 잘 팔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유통회사를 하나 만든 겁니다. 협동조합형 유통회사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직굽이다.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전 세계 리얼 리더 100명에 들어갈 정도로 아까 보셨죠? 네. 그래서 2007년도서부터 돈을 많이 버셨어요. 사회적 기업으로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다가 2015년도에 내가 납품하는 원료 납품하는 회사들이 너무나 폭리를 취한 걸 본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내가 직접 제조해가지고 유통을 하면 어떨까? 그리고 그 유통 마진을 이상한 다단계나 유통회사가 갖는 게 아니라 소비자 조합원에게 돌려주면 어떨까? 라고 고민하다가 찾던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수당 제도를 갖다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7년이 됐는데 전 세계 7개국에 나가 있고요. 지금 어떻게 신용등급도 최고입니다. 최고. 그래서 망할 일이 없어요. 공장도 남원에 한 33,000평 정도의 공장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공장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남의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내 공장이에요. 여기서 좋은 물건들을 많이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연구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회사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머리가 안 아픈 거예요. 심지어 생명 연장해주는 텔레미어 같은 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나는 먹어보고 좋으면 떠들면 되는 거예요. 떠들면. 그렇게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제너럴 바이오는 제조회사, 그 다음에 직굽은 유통회사. 이것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B급 인정이라고 하는 것도 저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또 다른 어떤 사업자들이 또 자세하게 또 얘기를 했고 유튜브에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예, 들어보시고요.
사회적 교과서까지 나올 정도의 대단한 회사다. 기억하세요. 예. 교과서에 나올 정도면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다른 다단계 회사 근처도 아니, 돈 아무리 갖다 준다 해도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보는 미래에 얘네들이 경제활동할 때 참고 자료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직급은 잘 될까요, 못 될까요? 점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다단계 회사가 이렇게 올라올까 궁금해요.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제품은 이따가 제품 전문가가 얘기를 할 텐데, 컨셉은 이렇습니다. 친환경 무독성 제품으로 돼 있고요. 그냥 스킨케어서부터 바디케어, 다이어트, 헬스, 생활용품까지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가장 핵심 제품, 이 CK를 갖다가 여러분들 알아보시길 바라요. 이거는 다른 데서 만들기가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면역 체계에 지금 현재 최고의 제품, 이 면역 제품, 특히 햇땡땡보다 더 좋은 CK 해모의 성분에다가 인삼과 홍삼과 산삼을 갖다가 더 집어넣은, 그리고 가격은 더 싼 이런 걸 개발해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요실금 치료기서부터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이 저는 1등이에요. 드디어 제가 이 제품을 갖다가 겨울이 되길 기다렸어요. 여름에 못 쓰니까. 온열기 너무 좋아요. 자, 요거는 또 나중에 제품을 하고요. 저는 이제 보상 플랜 그러면 이런 제품, 아까 명란젓도 사 먹고, 그 다음에 화장품도 바꿔 쓰고, 친환경 제품 쓰면서 샴푸 머리 다 바꾸고 하는 걸 할 수 있죠. 그럼 이걸 돈을 나한테 어떻게 주느냐? 아주 간단해요. 내 산하에 내가 전달한 사람들, 둘이 전달한 사람, 둘이 또 전달하고 한 사람들을 다 매일매일 체크해가지고 일주일 결산하는 거예요. 일주일 결산해가지고 어떻게 35%를 그룹에 주는 겁니다. 매출에. 그걸 포인트로 기준으로 해서 주는 거예요. 포인트로. 그래서 글로벌까지 연결합니다. 바로 이게 중요해요. 글로벌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글로벌까지 연결되는 거 아니면요, 사업하는 거 조금 고려해 보셔야 돼요. 국내 네트워크로는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다 글로벌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원서버로 통합되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원서버가 아니에요. 근데 직급은 원서버고 또 무한 단계까지 인정해줘요. 어떤 몇 단계까지가 어떤 회사는 끊어버려요. 근데 내가 10단계까지는 리더가 안 나오는데 100단계의 리더가 나왔어. 그건 나한테 소용이 없어요. 근데 지금 말레이시아 저기는요, 저의 한 200단계예요. 200단계가 넘는 데서 나온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너스를 주느냐? 모든 제품에는 BB라고 보너스 볼륨이 있습니다. 한 10만 원짜리를 사게 되면 약 4만 5천 원 정도 포인트가 BB가 잡혀요. 그거를 1,000원 단위로 띄워가지고 45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수당에 맞춰서 주는데, 내가 먼저 어떻게 자격을 조건은 수당을 받으려면 등록할 때는 무료로 등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돈을 받으려면 멤버가 되는데 물건 하나는 사야 돼요. 물건 1,000원짜리든 10,000원짜리든 사면 내가 추천한 사람한테 추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생겨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추천 수당을 받는데, 요 집요, 내가 좀 사업자가 되려면요, 양쪽의 볼륨의 합산을 받으려면 10만 원 이상 산 사람을 사업자로 봐요. 그리고 진짜 사업자는 1000BB가 아니라 좀 낮아졌는데 500BB로 한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 사게 되면 글로벌도 무한대로 연결되게끔. 그럼 기왕하시는 거 국내 매출만 합산되는 게 좋아요? 글로벌 다 합산되는 게 좋아요? 까이건 어떻게 100만 원 정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500BB를 추천해 드립니다. 500BB를 또 이번에 추천해서 혜택을 많이 드리는 플랜을 지금 아마 발표하실 거예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자, 어쨌든 내가 추천한 사람들이 물건을 쓸 때마다 거기에 10%씩 추천 수당을 받는다. 어렵지 않죠? 이건 내가 옆으로 무한대로 늘릴 수 있어요. 전 약 140명 정도를 추천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물건 쓸 때마다 추천 수당 10%가 올라요. 근데 이게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도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달한 사람의 전달한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물건 쓴 것을 좌우측 합산해서 어떻게 해요? 작은 쪽에 소실적에 12%를 이번엔 돌려받는 거예요. 캐시로. 계단식이 없어요.
어디에는 30만이 안 되면 안 줘요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10만이라도 15만이라도 줘요. 곱하기 12%.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했던 사람들이 다 관심을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면 넘어오게 돼 있다. 좀 높은 직급들은요, 요 계단식이었기 때문에 2배에서 3배 정도를 더 받게 돼요. 보너스를. 굉장히 강력한 후원 보너스입니다. 거기에 또 다른 건 뭐냐면, 과거 제가 A사일 때는 이렇게 큰 시적하고 나면 여기 3천하고 2천 하게 되면 1,000이 남잖아요. 이게 프레시 아웃 돼버렸어요. 이것도 내가 노력한 건데 아깝죠? 근데 직구분은 이걸 어떻게 해요? 다음 주로 2월에 줍니다. 그랬다가 이번 주에 더 이쪽을 더 열심히 했더니 여기 있는 것을 차감해서 또 받는 거예요. 제가 2년 동안 지금 베트남 실적이 굉장히 많이 쌓였습니다. 지금 한 50억 쌓였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말레이시아가 터졌어요.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그거 다 받게 됩니다. 이게 그 전사에서는요, 한 14만 원 받을 게 이게 한꺼번에 있을 때 한 4천만 원까지 받았어요.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 자세하게 좀 알아보시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요 추천 수당, 추천 매칭 수당인데, 내가 추천한 사람이 그 사람이 성공하면 내가 받는 수당이에요. 나는 실버밖에 안 되는데 내가 A가 추천한 사람이 진짜 똑똑해. 이 사람이 다이아몬드가 됐어. 다이아몬드가 돼서 1,000만 원을 받아. 그러면 내가 1대이기 때문에 15%, 15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만 성공하나요? 밑에 또 추천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2대. 그 사람이 또 추천하면 3대. 3대까지 15%, 10%, 5%. 그러니까 합치면 한 25%에서 30%를 이 한 사람을 성공시키면 나는 어떻게 해요? 이쪽 소실적이 작아도 1,000만 원 벌게 해주면 어떻게 해요? 200에서 300만 원 정도는 추천 매칭 수단으로 본다.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사에서는요, 프레시아 때 버리니까 대실적은 안 도와요. 여기는 대실적도 도와요. 이런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더라. 오늘은 이따가 김유지 사장님이 하우직급이 없어서 제가 시간을 더 쓰는 거예요. 하우직급까지. 그래서 한 10단계까지가 있는데, 브론즈는 브론즈 직급을 달성하는 데는 한 달 정도면 충분히 달성하세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면 한 40만 원 정도 버는 수준이에요. 실버 직급은 한 80만 원, 골드 직급은 한 120에서 160만 원 정도, 사파이어는 한 200만 원 정도 버는, 그리고 루비 정도 되면 이제 400에서 한 600 정도 법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면 800, 600에서 800. 그리고 좀 요 구간이 넓어요. 블루 다이아몬드까지 한 1200까지. 블루 다이아몬드는 주 이제 한 300에서 주 400만 원 정도. 레드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주 400에서 주 500만 원. 크라운은 어떻게? 주 800만 원에서 주 1000만 원. 괜찮나요? 근데 로얄 크라운 되면 얼마요? 주 2000에서 2500. 그런데 이걸 하는데 10년 걸려서 로얄 크라운 돼도 괜찮지 않나요? 다이아몬드 돼서 월 1,000만 원 버는 것까지도 한 3, 4년 돼도 괜찮지 않나요? 한번 도전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따가 한 달 만에 레드 다이아몬드 되신 분이 와세요. 오자마자 한 달 만에 레드 다이아몬드가 지금 세미나 끝나고 사람들, 이제 리더들 10명을 몰고 지금 오고 있어요. 이따 그 스피치를 들으실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직급은요, 그동안 네트워크 마케팅이 가졌던 7대악이 있었습니다. 아주 비싼 입회비, 유지비, 그 다음에 이 센터를 차리게 하거나 직급 배팅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없앤 거예요. 7대악을 다 없앤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그 7대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장한 A, B, 사도 다 1조가 넘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도 피해 사례가 주어지지 않는 우리 직급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직급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직급에 저는 인생을 걸었어요. 옛날에 20몇 년 전에 암땡땡 했었습니다. 성장했어요. 애땡땡도 좋은 회사입니다.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몇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몇 가지 문제들을 다 정리한 회사가 어디다? 그래서 제가 이거 선택한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은 세상을 볼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재는 내가 안 보이지만 미래에 올 변화를 읽으셔야 돼요. 부자가 되려면요, 대세를 읽어야 돼요. 미래를 읽어야 돼요. 그래서 변화에 대한 어떤 내용을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1950년도에 한 원숭이 섬이 있었어요. 이 조류학자가 바로 이 섬에 갔더니 이 원숭이들이 희한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고구마를 갖다가 어떻게? 원래는 뛰어다가 이렇게 씹어 먹었어요. 털어서 먹었어요. 흙을. 그래서 털어먹는 원숭이였어요. 다들 몇천 년 동안 털어먹었다고요. 그런데 천재 원숭이 한 마리가 어느 날 강가에서 물로 씻어먹기 시작한 거야. 씻어먹었더니 걔가 처음에는 다른 데가 다 손가락이었어요. 왜 쟤 씻어먹냐? 근데 얘가 계속 씻어먹더니 털도 뽀송뽀송해지고 때깔이 달라진 거야. 만약에 직급 제품으로 건강보조식 먹어가지고 어떻게? 흰 털이 막 검은 털로 바뀌고 피부가 막 주름이 개선이 되고 반질반질해져 봐. 그럼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할까? 너 뭐 먹고 그렇게 됐냐? 물어봐야 안 물어봐요? 마찬가지로 그 원숭이들이 물어봤어. 너 어떻게 이렇게 좋아하냐? 나 씻어 먹었어, 물에다가. 아, 그래? 그랬더니 다른 원숭이도 막 씻어 먹기 시작한 거야. 그랬더니 또 그 따라왔던 애들이 같이 씻어 먹더니 다 때깔이 좋아. 삼촌 원숭이들이 또 물어봤어. 젊은 원숭이들. 어떻게 됐냐? 했더니 씻어 먹었어요. 지네들도 다 씻어 먹기 시작한 거야. 그 씻어 먹는 원숭이가 100마리가 넘었을 때 갑자기 어떻게? 섬 전체에 모든 원숭이들이 다 씻어 먹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변화를 시작할 때는요, 잘 안 받아들여요. 처음에 직급 전달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퍼지다 보면. 저는 앞으로 10년 지나면요, 우리 직급을 대한민국 사람이 다 할 것 같아. 지금은 어떻게? 털어먹는 원숭이들이야. 근데 어떻게? 씻어먹는 직급 원숭이가 다 때깔이 좋아지고 다 부자 돼 있어. 그럼 안 할까? 저는 그날이 올 겁니다. 다 씻어먹는 원숭이. 예? 그날을 보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꿈을 찾아서 33년 동안 열심히 역경을 이겨서 직급의 땅을 왔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하루가 달라집니다. 열심히 일한 자 떠날 자유가 있듯이 저는 세미나 갈 때마다 이제 하루 이틀, 요번에도 광주 갔을 때 어떻게? 하루를 더 시간 내서 담양에 중림원에 갔었어요. 와이프랑 발 마사지서부터 너무 행복하게 여유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담양에 가는 길에 그 들길에 펴있던 코스모들이 바람 따라 흔들리더라고요.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있는 길. 처음으로 느껴봤어요. 코스모스가 한들한들 이렇게 움직이는 걸요. 그동안은 코스모스 계속 있었다니까. 나는 근데 바빠가지고 못 봤어. 근데 이번에 보이더라고요. 이제 바로 그겁니다. 그냥 달려온 인생에서 주변 경치도 보는 그런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됐고요. 수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바로 자유를 향해서 도전했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는 꿈꿉니다. 직급 우리 회원들과 5년 후에는 캡틴을 꼬셔서 산토리니 언덕에 유람선에 모두 몸을 싣고 자유롭게 성공을 한 여러분들이 자유를 향해서 떠나는 그 모습, 그리고 가정의 어떤 경제 위기가 있어서 파탄 났던 분들도 저처럼 다시 재기해서 가정의 행복이 돌아와서 다시 어때? 가슴에 가정에 웃음꽃이 피는, 그래서 직급은 저희 가족에게 행복이었다라는 것,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인생의 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